냄새나는 아시아인 주제에 왜 여기 와서 설치는 거야? 당장 너네 나라로 돌아가. 17살 천재 소녀 수연이는 오늘도 비수가 꽂히는 말을 들으며 시험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으로 인종차별을 당하면서까지 포기하지 않고 맞서는지 오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뉴욕 브롱크스의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거리에서 작은 푸드트럭 하나가 자리를 잡습니다. 트럭 안에서 17살 수연이의 하루가 시작되죠. 어머니는 김밥 속 재료를 다듬고 아버지는 트럭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신다. 녹슨 트럭 한켠에 마련된 작은 접이식 책상이 수연이의 공부방이에요.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가 아닌 대학원 수준의 미적 분학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수연아, 단무지 좀 썰어줄래? 어머니의 부름에 수연이는 미분방 정식에서 눈을 떼요. 칼날이 도마에 구르는 소리와 함께 수연이의 머릿속에서는 수식이 춤을 춥니다. 단무지를 일정한 간격으로 썰면서도 그녀의 뇌는 쉬지 않고 수학적 패턴을 찾아내고 있죠. 여기 김밥 2인분이요. 첫 손님이 찾아오고 수연이는 재빨리 계산대로 달려갑니다. 10달러짜리 지폐를 받고 거스름돈을 계산하는 동안에도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더 복잡한 방정식이 풀리고 있어요. 가게 일을 돕는 것이 수학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냐고요? 오히려 반대예요. 수연이에게는 모든 것이 수학이다. 김밥을 말 때의 회전각도, 손님들의 주문 패턴, 심지어 뉴욕의 복잡한 거리까지도 모두 수학적 공식으로 설명될 수 있어요. 우리 수연이, 이제 그만 공부하고 일 배우는 게 어떻겠니? 아버지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립니다. 5년 전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이후 부모님은 딸이 자신들처럼 고생하지 않기를 바라셨죠. 하지만 안정적인 직업을 위해 수학을 공부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현실적인 길을 택하라는 뜻이었다. 아빠, 제가 꼭 증명해 보일게요. 수학이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걸요. 수연이의 대답에 아버지는 말없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십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김밥을 만들며 번 돈으로 겨우 생계를 이어가는 현실에서 수학이 무얼 바꿀 수 있을까 의심스러우셨을 테지만 그래도 딸의 꿈을 응원해주고 싶으셨나 봐요. 친구들이 쇼핑몰에서 놀 때 수연이는 푸드트럭에서 일하며 틈틈이 수학 공부를 해요.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지치지만 수연이에게는 확신이 있다. 자신의 수학적 재능이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니라는 것을. 언젠가는 이 재능으로 가족의 삶을,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밤이 되면 수연이는 트럭 지붕 위에 올라가 별들을 봐요. 쏟아지는 별들이 그리는 궤적도, 우주의, 방대한 질서도 모두 수학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지저분한 거리, 녹슨 푸드트럭, 부모님의 고단한 삶. 이 모든 현실이 결코 그녀의 꿈을 가두지는 못할 거예요. 수연아, 내일은 좀 일찍 와서 가게 좀 도와줄래? 어머니의 말씀에 수연이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내일도 새벽 4시, 이 작은 푸드트럭에서 수연이의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어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요. 자신의 수학적 재능으로 언젠가는 더 큰 세상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프린스턴 과학고등학교 교문 앞에 선 수연이의 발걸음이 무거워요. 오늘은 전학 첫날이에요. 한국에서는 늘 전교 1등이었지만 미국 최고의 영재 고등학교에서는 어떨지 알 수 없죠. 수연이의 가방에는 아침 일찍 만든 김밥이 들어있어요. 어머니가 든든하게 먹으라며 싸주신 거죠. 교실에 들어서자 차가운 시선이 느껴집니다. 저기 봐, 또 아시안이래. 누군가의 속삭임이 교실을 맴돌아요. 수연이는 고개를 들고 자리를 찾아갑니다. 하필 그날은 학교에 특별 수학 경진 대회가 있는 날이었죠. 선생님이 문제를 나눠주기 시작해요. A팀과 B팀으로 나뉘어 팀 대항전을 하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수연이를 자기 팀으로 선택하지 않았어요. 결국 수연이는 혼자서 특별 참가자로 대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경진 대회의 하이라이트는 골든 문제였어요. 지난 학기 내내 학교의 수학 영재들도 풀지 못했던 난제죠. 이 문제를 푸는 팀에게는 전국 수학 캠프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고 했어요. 수연이는 문제를 보자마자 깊은 집중에 빠졌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팀끼리 머리를 맞대고 토론할 때 수연이는 홀로 노트를 빼곡히 채워나갔어요. 주변의 시선은 이제 신경 쓰이지 않았죠. 15분이 지났을까 수연이가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은 의아한 표정으로 다가왔죠. 수연이가 내민 답안지를 보던 선생님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풀이법이네요.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기존의 수학자들이 시도하지 않았던 접근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 거였죠. 하지만 수연이의 성과는 곧 의심의 대상이 됐어요. 어팀의 주장인 에밀리가 벌떡 일어났죠. 분명 인터넷에서 답을 찾아온 거예요. 이런 천재적인 풀이를 아시안 전학생이 혼자 생각해냈을 리가 없어요. 수연이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칠판 앞으로 나갔습니다. 1시간에 걸쳐 자신의 풀이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학생들의 표정이 점차 변해갔죠. 수연이의 설명이 진행될수록 교실은 경이로움으로 가득 찼어요. 그날 이후 학교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가 먼저 다가와 사과했고 다른 학생들도 수연이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그때부터였죠. 전국 수학 캠프 참가 자격은 학교장 추천이 필요했어요. 전례가 없었죠. 전학 온 지 한 달도 안 된 아시안 학생을 추천하는 건 수연이는 교장실 앞에서 망설였어요. 문을 두드리기 전 푸드트럭에서 일하는 부모님의 모습이 떠올랐죠. 그리고 결심했어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편견에 맞서 싸우기로. 교장 선생님과의 면담은 예상과 달랐어요. 수연이의 이야기를 듣던 교장 선생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씀하셨죠. 내가 보여준 건 단순한 수학 실력이 아니야. 편견에 맞서는 용기였어. 그렇게 수연이는 학교의 첫 아시안 대표로 전국 수학 캠프에 참가하게 됐어요. 이제 수연이의 앞에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수학이라는 언어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전국 수학 캠프 준비로 바빴던 어느 날 아침, 수연이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푸드트럭 영업 준비를 하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소식이었죠. 병원에 도착한 수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중증 루푸스라는 희귀자가 면역 질환 진단이 내려졌기 때문이에요. 의사 선생님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면역 억제제 투약이 시작되어야 한다. 장기 입원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달 입원비가 3만 달러라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였죠.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셨어요. 건강보험도 없이 푸드트럭 하나로 겨우 생계를 이어가던 우리 가족에게 그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수연이는 조용히 진료비 명세서를 들여다봤어요. 복잡한 의료비 계산서 속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것 같았지만 지금은 그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죠. 병실에서 링거를 맡고 계신 아버지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수연아, 이제 학업은 잠시 접어두는 게 어떻겠니? 내가 트럭이라도 맡아줘야 할 것 같다. 그 말씀에 수연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꾹 참았어요. 다음 날부터 수연이의 하루는 완전히 바뀌었죠. 새벽 3시에 일어나 홀로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고 김밥을 만들고 푸드트럭을 운영했어요. 방과 후에도 곧장 트럭으로 달려와 저녁 장사를 했죠. 숙제는 새벽에 자투리 시간을 쪼개 했어요. 피곤했지만 수학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죠. 거스름돈을 계산하면서도 미적분 공식을 중얼거렸고 김밥 한 줄을 마는 동안 기하학 문제를 풀었어요. 병원비 청구서를 보면서는 의료보험 시스템의 수학적 모델을 연구했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어요. 수연이의 얼굴은 점점 까맣게 타들어갔지만 성적만큼은 여전히 최상위를 유지했죠.
하지만 전국 수학 캠프는 포기해야 했어요. 사흘간 트럭을 비울 수는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김밥값을 계산하다 문득 깨달았어요. 의료비 청구서에서 발견했던 그 이상한 점이 무엇이었는지. 밤새 앉아서 계산하고 또 계산했죠. 새벽이 될 무렵 수연이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병원의 청구 시스템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걸. 다음 날 아침 수연이는 병원 행정실을 찾아갔어요. 떨리는 손으로 준비한 자료를 내밀었죠. 수학적 모델을 통해 증명한 청구 시스템의 오류, 그리고 그로 인해 과다 청구된 수많은 사례들. 행정실장은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지만 수연이의 완벽한 분석 앞에서 할 말을 잃었어요. 일주일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스템 오류를 인정하고 청구액을 60% 삭감하겠다는 거였어요. 게다가 저소득층 의료 지원 프로그램도 신청할 수 있게 됐죠. 수연이의 수학적 재능이 가족의 위기를 구한 거예요. 병실에서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수연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미안하다. 내 꿈을 포기하라고 해서. 수연이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아빠. 전 이제 알았어요. 제 수학이 단순한 공부가 아니라는 걸. 우리 같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도구라는 걸요. 의료비 문제를 해결한 후에도 수연이는 매일 새벽 푸드트럭을 열었어요. 아버지의 병원비를 갚으려면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진 게 있었죠. 트럭 한 켠에 작은 칠판을 설치한 거예요.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거기에 수학 공식을 써가며 연구했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브롱크스 지하철역 앞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새벽부터 내리던 비 때문에 손님이 뜸했죠. 수연이는 칠판에 몰두해 있었어요. 병원 청구서를 분석하면서 발견한 의료 시스템의 허점을 수학적 모델로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이방정식. 흥미로운데.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수연이는 깜짝 놀랐어요. 언제부터 왔는지 칠판을 유심히 들여다보는 백발의 노신사가 서 계셨죠. 죄송해요, 손님. 김밥 주문하시려고요? 아니, 난 이방정식에 더 관심이 있구나. 노신사는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우산을 접으며 트럭 안을 들여다봤어요. 수연이는 처음에 망설였지만 이내 자신의 연구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의료비 청구 시스템의 문제점, 그걸 수학적 모델로 분석한 과정, 거기서 발견한 새로운 패턴까지. 말하다 보니 목소리에 열기가 담겼죠. 놀랍군. 자네 혹시 카오스 이론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 노신사의 질문에 수연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복잡한 시스템 속에서 질서를 찾아내는 이론이야. 자네가 만든 이 모델과 아주 비슷한 접근법을 쓰지. 노신사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건넸어요. MIT 수학과의 로버트 장 교수님이었죠. 한국계 미국인이신 교수님은 노벨상 후보에도 오르신 분이었어요. 난 자네 같은 학생을 찾고 있었어. 단순히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라 수학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열정을 가진 사람을. 수연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걱정이 앞섰죠. 전 지금 가족을 위해 일해야 해요. 아버지는 아직 병원에 계시고. 걱정 마. 내가 도와줄 테니. 교수님은 수연이의 이야기를 듣고 깊이 공감하셨어요. 다음 주부터 매일 2시간씩 시간을 내줄 수 있나? 카오스 이론을 가르쳐주고 싶군. 수연이는 얼떨떨했지만 이건 절대 놓칠 수 없는 기회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게 시작된 장 교수님과의 특별 수업은 수연이의 세계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복잡한 의료 시스템도 경제 모델도 모두 수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걸 배웠죠. 더 놀라운 건 그 지식으로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한 달 후 교수님은 수연이에게 제안을 하셨어요. MIT에서 열리는 청소년 수학 심포지엄에서 발표를 해보지 않겠느냐고요. 수연이가 개발한 의료비 분석 모델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자는 거였죠. 아빠, 저 해보고 싶어요. 병실에 계신 아버지께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내 딸이 정말 대단하구나.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에 수연이도 눈물이 났죠. 이제 수연이의 푸드트럭은 조금 특별해졌어요. 손님들은 맛있는 김밥만이 아니라 칠판 가득 적힌 신기한 수학 공식들도 구경하러 오죠. 장 교수님은 가끔 들르셔서 수연이와 토론을 하시고요. MIT 심포지엄까지 한 달, 수연이의 하루는 더욱 바빠졌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 푸드트럭 준비를 하고 학교에 가고 방과 후에는 장 교수님과 수업을 하고 저녁엔 다시 트럭에서 일했죠. 밤 11시가 되어서야 발표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병원비는 부담이었죠. 수연이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전보다 덜 힘들었답니다. 매일 아침 장 교수님과 나누는 수학 이야기가 새로운 에너지가 되어주었거든요. 수연아, 단순히 의료비 분석 모델을 설명하는 것보다 더 큰 그림을 보여주면 어떨까? 어느 날 장 교수님이 제안하셨어요. 더 큰 그림이요? 그래. 이 모델이 어떻게 전체 의료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지, 나아가 다른 사회 문제들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수연이는 고민에 빠졌어요. 밤새 자료를 분석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정리했죠. 문득 푸드트럭에서 만난 손님들이 떠올랐어요. 의료비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 보험이 없어 고민하는 이웃들. 그들의 이야기가 하나둘 수학적 모델로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발표 이틀 전, 수연이는 큰 결심을 했어요. 장 교수님께 조심스레 말씀드렸죠. 교수님, 제가 발표 주제를 조금 바꾸고 싶어요. 무슨 내용으로? 수학이 어떻게 우리 주변의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어요. 제가 개발한 의료비 모델은 그중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고요. 장 교수님의 눈이 반짝였어요. 바로 그거야, 수연아. 이제 진정한 수학자가 된 것 같구나. 발표 전날, 수연이는 병실에 계신 아버지께 프레젠테이션을 보여드렸어요. 처음에는 어려운 수식들에 고개를 갸우뚱하시던 아버지가 이내 눈물을 글썽이셨죠.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아빠는 내가 그저 공부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수연이의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MIT 캠퍼스는 수연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웅장했어요. 심포지엄장에는 전 세계에서 온 수학 영재들이 가득했죠. 떨리는 마음으로 발표대에 섰을 때 수연이는 푸드트럭에서의 새벽을 떠올렸어요. 제 발표는 단순한 수학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 제 아버지처럼 의료비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수학이 어떻게 그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발표장이 조용해졌어요. 수연이가 설명하는 수학적 모델은 단순하면서도 혁신적이었죠. 의료비 청구 시스템의 허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개선하는 방법을 명쾌하게 보여줬어요. 더 나아가 이 모델이 교육비, 주거비 등 다른 사회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시했고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심사위원들의 눈빛이 달라졌죠. 그들은 단순한 수학 능력이 아닌 수학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열정을 본 거예요. 이날의 발표는 수연이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MIT에서 특별 장학생 제안이 왔고 여러 연구소에서 인턴십 제안도 받았죠. 하지만 수연이에게 가장 큰 선물은 따로 있었어요. 자신의 수학이 진정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깨달은 거죠. 발표 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수연이는 여전히 매일 아침 푸드트럭을 열었지만 손님들의 반응이 달라졌죠. TV에서 봤어요. 신문에서 읽었어요. 하며 응원의 말을 건네는 분들이 늘어났거든요. 지역 신문에 실린 수연이의 이야기가 전국 방송에도 소개된 거예요. 어느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찾아온 손님이 계셨어요. 정장 차림의 중년 신사였죠. 국제수학올림피아드 조직위원회의 마이클입니다. 특별한 제안을 하고 싶어요. 수연이는 긴장된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음 달 열리는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 미국 대표로 참가해달라는 거였죠. MIT 심포지엄 발표를 본 심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수연이를 추천했다고 해요.
하지만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준비할 수 있을까요? 걱정 말아요. 내가 보여준 실력이면 충분해. 게다가 이번 올림피아드의 특별 주제가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한 수학적 모델링이래요. 수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동안 자신이 연구해온 바로 그 분야였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망설여졌죠. 푸드트럭은 어쩌지? 아버지 병원비는? 그때 장 교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모든 걸 듣고 계셨나 봐요. 수현아, 이번엔 내 인생을 걸어볼 때야. 트럭 일은 내가 도와줄 테니 걱정 말고. 대회 준비 기간 동안 수현이의 푸드트럭에는 특별한 일이 벌어졌어요. 장 교수님의 제자들이 돌아가며 트럭을 도왔고 동네 사람들도 자발적으로 나서서 도움을 줬죠. 수현이의 꿈을 응원하는 마음으로요. 대회 전날 병실에 계신 아버지가 수현이를 불렀어요. 기억하니? 내가 처음 수학에 빠졌을 때 아빠가 뭐라고 했는지. 수학은 밥이 안 된다고 했었지. 아빠가 틀렸구나. 눈시울을 붉히시며 말씀하시는 아버지를 보며 수연이도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가 시작됐어요. 전 세계 120개국의 대표들이 모인 자리였죠. 첫날은 전통적인 수학 문제들이었어요. 수연이는 차분하게 문제를 풀어나갔죠. 둘째 날이 핵심이었어요.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한 수학적 모델링 과제가 주어졌거든요. 의료, 교육, 환경 분야의 실제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문제였죠. 수연이는 미소를 지었어요. 푸드트럭에서 보낸 시간들, 아버지의 병원비를 계산하며 밝혀낸 시스템의 허점들, MIT에서의 발표 경험.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것 같았죠. 8시간의 대회 시간이 흘러갔어요. 다른 참가자들이 고민하는 사이 수연이는 자신만의 독특한 접근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갔죠. 마지막 답안을 제출할 때 가슴 한켠에서 따뜻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결과 발표 날 경연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3등, 2등이 호명되고 2024년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금메달, 그리고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한 수연김. 순간 경연장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수연이는 트로피를 받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에요. 푸드트럭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부모님, 저를 믿어주신 장 교수님, 그리고 저의 꿈을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의 것이에요.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우승 소식은 예상보다 더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푸드트럭에서 수학 공부를 하며 세상을 바꾸려 했던 한국계 소녀의 이야기는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죠. 하지만 수연이에게 가장 기쁜 순간은 따로 있었어요. 대통령님께서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백악관으로부터 온 초청장을 들고 수연이는 아버지의 병실로 달려갔어요. 이제는 많이 건강해지신 아버지가 환하게 웃으셨죠. 수연아, 이제 정말 내 꿈을 이룬 거야. 아니에요, 아빠. 이제 겨우 시작이에요. 백악관 집무실에서 대통령은 수연이의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의료비 시스템의 문제점을 수학적으로 분석한 부분에 집중하셨죠. 놀라운데요. 이런 분석이 전체 의료 시스템에 적용된다면 대통령의 말씀에 수연이는 용기를 내어 제안했어요. 의료 시스템만이 아니에요. 교육, 주거, 환경 문제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수학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답니다. 일주일 후, 백악관은 획기적인 정책을 발표했어요. 수연이의 수학적 모델을 기반으로 한 의료비 개혁안이었죠. 더불어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특별 수학 교육 프로그램도 시작된다고 해요. 장 교수님,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요. 수연이는 결심했어요. MIT의 전액 장학생 제안을 수락하되 한 가지 조건을 달았죠. 주말마다 브롱크스로 돌아와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수학 교실을 열 수 있게 해달라고요. 이제 수연이의 푸드트럭은 특별한 공간이 됐어요. 평일에는 여전히 맛있는 김밥을 파는 곳이지만 주말이면 수학 교실로 변신하죠. 칠판 가득 수학 공식이 채워지고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학생들의 열기로 가득해요. 수학은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수학이고 그걸 이해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수연이의 수업을 듣던 한 학생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저도 선배님처럼 수학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어요.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수연이의 의료비 분석 모델이 세계보건기구 WHO의 주목을 받은 거예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의료 시스템 개선에 이 모델을 적용하고 싶다는 거였죠. 아빠, 제가 베트남과 태국에 다녀와도 될까요? 수연이는 아버지께 조심스레 말씀드렸어요. WHO의 프로젝트 중 첫 번째가 동남아시아 지역의 의료 시스템 개선이었거든요. 우리 수연이가 이제는 세계를 무대로 날아다니는구나.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이제 수연이의 푸드트럭에는 특별한 메뉴가 하나 추가됐어요. 꿈꾸는 김밥이라고 이름 붙은 이 메뉴의 수익금은 전액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기금으로 쓰인다고 해요. 수학으로 세상을 바꾸겠다던 17살 소녀의 꿈은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수연이는 알고 있죠. 이 모든 게 새로운 시작일 뿐이라는 걸. 더 많은 꿈꾸는 소녀들이 더 많은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그녀의 도전은 계속될 거예요. MIT 캠퍼스의 봄은 유난히 아름다웠어요. 졸업식을 앞둔 수연이는 자주 푸드트럭이 있던 브롱크스의 거리를 떠올렸죠.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것이 변했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어요. 주말마다 열리는 수학교실은 이제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학생들로 더욱 북적였죠. 수연아, 내 논문이 네이처지에 실렸단다. 장 교수님이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의료 시스템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수학적 모델을 다룬 수연이의 연구가 마침내 세계적인 학술지에 실린 거예요. WHO 프로젝트도 놀라운 성과를 거뒀어요. 베트남과 태국에서 시작된 의료 시스템 개선 모델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로 확대됐죠. 수연이의 수학적 접근이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아빠, 이제 정말 제 꿈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신 아버지는 이제 푸드트럭 대신 작은 한식당을 운영하세요. 벽면 한켠에는 수연이의 이야기를 다룬 신문 기사들이 가득하죠. 졸업을 앞두고 수연이에게 여러 제안이 쏟아졌어요. 유수의 대학들에서 교수직을 제안했고 실리콘밸리의 큰 기업들도 러브콜을 보냈죠. 하지만 수연이의 선택은 달랐어요. 장 교수님, 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요. 수연이가 내민 것은 수학으로 세상을 바꾸는 재단 설립 계획서였어요.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수학적 연구, 그리고 전 세계 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까지 담겨 있었죠. 내가 바로 그런 아이였지. 장 교수님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재단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브롱크스에서 시작됐어요. 수연이의 수학교실을 모델로 한드림 위드 매스 센터를 설립한 거예요. 이곳에서는 수학을 통해 꿈을 키우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죠. 선생님, 저도 수연 선생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까만 눈동자의 한 소녀가 물었어요. 수연이는 그 아이의 눈빛에서 옛날 자신의 모습을 보았죠. 물론이죠. 당신은 더 큰 꿈을 꿀 수 있어요. 수학은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을 현실로 만들 수 있거든요. 이제 수연이의 이야기는 교과서에도 실리게 됐어요. 푸드트럭에서 시작해 세상을 바꾸는 수학자가 된 소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죠. 엄마, 오늘은 제가 김밥 만들어 볼게요. 가끔 수연이는 어머니의 레시피로 직접 김밥을 만들어요. 재단에서 일하는 직원들과 학생들을 위해서죠. 김밥을 마는 손놀림은 여전히 수식처럼 정교하답니다. 꿈이 있다는 건 참 신기한 일이에요. 처음에는 그저 작은 불빛 같았던 게 이제는 수많은 별이 되어 다른 이들의 길도 밝혀주고 있으니까요. 수연이는 이제 알아요. 이 모든 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더 많은 꿈들이, 더 많은 기적들이 수학이라는 빛으로 피어날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여정에 수연이가 함께할 거예요. 오늘도 뉴욕의 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빛나고 있어요. 수현이는 자신의 꿈이 저 별들처럼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라며 새로운 수학 공식을 써내려가고 있답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우셨나요?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감동 사연 전달에 큰 힘이 된답니다. 재미있는 감동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